부장 깨어 있으려면 명상하라. 명상은 단순히 몸을 이완하는 기술이 아니라 흐트러진 주의력을 모으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뇌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브레인 스포츠입니다.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산만했던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되며 집중력이 높아지고 의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지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통찰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턱걸이 같은 신체 운동이 근력을 키우고 의지력을 단련하듯 명상은 내면의 지혜를 일깨워 직관과 통찰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명상이 어떻게 뇌를 재정비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며 브레인폰을 활성화해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뇌의 0점 조율. 우리는 매일 수많은 외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앗아갑니다. 명상은 외부로 향해 있는 의식을 내면으로 돌려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내재된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명상은 뇌의 0점을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뇌를 저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계속 올려놓기만 하면 저울의 균형이 흐트러져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없듯 우리의 마음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 감정, 습관이 쌓이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명상은 이러한 정신적 부담을 덜어내고 뇌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리셋 버튼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관찰자 의식입니다. 관찰자 의식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자석에 끌리듯 순간적으로 반응하며 그 흐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특정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감정이 점점 커져 나를 압도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사라지고 생각과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관찰자 의식의 핵심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자신과 너무 밀착해 있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거울을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 얼굴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통해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성찰하고 조절하며 변화시킬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가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내 것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날씨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걸 막을 수 없고 날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없듯이 생각과 감정도 외부 자극이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듯이 감정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면 생각과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늘 변하고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불필요한 집착이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그 감정의 강도도 점차 약해져 빠져나오기 쉬워집니다. 명상하면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관찰자 의식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더 잘 알아차리게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촉발되는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보다 의식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된 감정의 잔재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명료한 판단과 긍정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명상과 감정 조절. 명상은 뇌와 몸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 감정의 균형을 찾고 내면의 안정감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듯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고 스트레스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도 있습니다. 명상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화전두피질이 더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정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은 위험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는 역할을 하며 불안이나 공포 등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편도체를 지나치게 활성화해 불안과 긴장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원 가엘 데스보르드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명상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 변화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명상이 단지 명상하는 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상은 뇌의 화학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하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투쟁-도피 반응을 완화하고 이완과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는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 마음을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명상은 관찰자 의식을 키워 생각과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덕분에 감정에 휘둘리거나 지나친 걱정에 빠지는 일이 줄어들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힘이 생깁니다.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또한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친절과 연민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탄탄하게 만들고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며 자기 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도 훨씬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균형을 찾고 내면의 평온함을 키우고 싶다면 명상을 생활화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루고 싶을 때,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싶을 때, 혹은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명상을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명상과 인지 기능. 바쁜 일상에서 집중이 잘 안되고 머리가 멍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주의력, 기억력, 창의력을 높이고 정신적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오리건 대학교 이위안 탕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단 5일간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주의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완, 심상훈련, 마음챙김을 결합한 명상법이 감정 조절과 집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신이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장기간 명상을 실천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2005년 하버드 의과대학 사라 브라자 박사의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명상을 실천해 온 사람들의 대뇌피질이 명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두꺼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의력과 감각 처리를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우측 전방 뇌섬의 두께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명상이 뇌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명상의 효과는 단지 뇌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명상을 실천한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수치가 높아지면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명상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집중력과 명료한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명상은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하는 능력인 메타인지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파델 자이단 박사의 연구에서는 명상이 메타인지와 작업 기억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명상한 후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명상은 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그 기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하루 몇 분만이라도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명상의 효과를 느끼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짧은 명상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 습관은 뇌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장기적인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뇌 건강. 명상은 나이가 들어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적 명료함과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명상 습관은 인지 저하를 늦추고 뇌의 노화를 방지하며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뇌의 회백질 감소가 훨씬 적었습니다. 회백질은 정보 처리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인지 능력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의 효과는 뇌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엘리자베스 호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명상 수행자들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을 보호해 세포의 건강과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연구는 명상이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고 세포의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상은 뇌 가소성을 촉진하여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감정 조절 같은 필수적인 뇌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통해 신경망이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면서 정신적 민첩성과 균형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명상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만성 스트레스가 뇌와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사와 연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상은 수면의 질을 높여 세포 회복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감정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은 언제 시작하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과 뇌 휴식. 우리 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편안히 쉴 때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뇌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자아, 성찰과 창의적 사고, 장기적인 목표 설정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우울감이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조현병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과 걱정이 몰려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책하거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되새기며 원망과 분노를 키우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초조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은 쉬고 있어도 뇌가 쉴 새 없이 작동하면서 감정 소모가 심해져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동을 완화하고 뇌를 쉬게 해줍니다. 예일 대학교 저드슨 브루어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숙련된 명상가는 명상 중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적인 사고 흐름을 조절하는 관찰자 의식이 활성화된 결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명상은 뇌가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깊이 집중하는 상태를 유연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억누르려 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에 휩쓸리곤 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이 두 가지 상태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긴장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이완된 집중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는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고요하면서도 창의적인 스파크를 일으키고 직관과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명상 중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일상이나 업무에 적용하면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과도한 자기 비판이나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마음의 수용력. 명상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수용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부당한 상황을 묵인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이란 상황, 타인,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현실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면 의식이 확장되면서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수용력 또한 커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착할 때는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각과 전체적인 맥락까지 이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항이나 부정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도와주며 더 명확한 판단과 효과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감정적 혼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강해지고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명상하면 수용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은 자각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함께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명상 중에는 관찰자 의식을 통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명상은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적 반응을 차분히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영역이며 전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 이 두 영역의 균형이 맞춰지면 감정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줄어들어 침착하고 유연하게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조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적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고통과 실망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불확실한 상황에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명상을 통해 수용하는 법을 배우면 불편한 경험이나 관계,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용을 통해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게 됩니다.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명상을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수면의 질을 개선하거나 집중력을 높이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부터 삶의 의미나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동기까지 명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실제로 명상은 이러한 목표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명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은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명상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뇌의 영점을 되찾고 관찰자 의식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실용적인 목적을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 괜찮으니 망설이지 말고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원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명상법을 찾아 실천하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런데 명상을 지속하다 보면 처음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명상 자체를 즐기고 그 깊은 본질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명상을 시작하든 명상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자기 탐구의 길로 이끕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내면의 열망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외부 자극에 가려 때로는 잊고 살지만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이 열망을 다시 일깨우고 더 깊은 자기 탐구와 발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명상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도움이 되는 태도는 정직함, 겸손함, 열린 마음입니다. 정직함은 우리의 생각, 감정,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명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거나 외면하면 깊은 성찰이 어렵습니다. 겸손함은 명상에서 빠질 수 없는 태도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고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상은 무엇을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입니다. 상황이나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정한 기대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명상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정직함, 겸손함, 열린 마음으로 명상에 임하면 명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질문에 답을 찾게 하며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명상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열망을 품고 명상하며 그 과정에서 얻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명상은 우리에게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과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추천하는 명상법. 어떤 명상이든 뇌의 영점을 조율하고 관찰자,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다면 훌륭한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효과를 체험하기 좋은 3가지 명상법을 추천합니다. 에너지 느끼기, 호흡 명상,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하는 동정 명상입니다. 이 3가지 명상을 권하는 이유는 각각 에너지 감각, 호흡 동작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초보자도 자연스럽게 관찰자 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감각을 활용하기에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느끼기와 호흡 명상의 방법은 5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동정 명상은 움직임을 활용하는 명상으로 흔들기 명상과 뇌파 진동을 추천합니다. 이 명상법들은 몸을 움직이며 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깊은 이완과 집중 상태로 이끕니다. 동정 명상을 먼저 한 뒤에 에너지 느끼기나 호흡 명상을 이어가면 명상 효과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흔들기 명상. 명상이라고 하면 흔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움직이면서도 충분히 명상할 수 있습니다. 흔들기 명상과 같은 동정 명상은 전통적인 좌식 명상 못지않게 효과적입니다. 몸을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흔들며 가벼운 진동을 만들어내면 짧은 시간 안에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진동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잠재우고 흩어진 의식을 몸으로 불러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본능적으로 긴장을 풀고 안정을 찾습니다. 아기를 재울 때 요람을 흔들거나 품에 안고 얼으며 걸어다니거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이 아기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듯 우리의 몸과 뇌도 가벼운 진동이 반복될수록 이완됩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떨거나 서성이는 것도 사실은 몸을 진동시켜 긴장을 풀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편안하게 섭니다. 목과 어깨에 긴장을 내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이때 팔에는 힘을 빼고 어깨에 자연스럽게 매달린 듯한 느낌이면 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다리에 반동을 주어 몸을 가볍게 위아래로 흔듭니다. 척추가 움직이면서 가슴, 어깨, 허리가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어깨와 팔을 자유롭게 흔들어 그 진동이 턱과 목 근육까지 전달되도록 합니다. 발바닥에 의식을 두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실리며 자세가 한층 안정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속도와 강도로 움직이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흔들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후후 하고 숨을 내쉬게 됩니다. 몸 안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보내듯 깊고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3에서 5분 정도 흔들기 명상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직되었던 관절과 근육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생각도 가라앉습니다. 동작을 멈춘 뒤에는 가만히 서서 몸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진동을 느껴보세요. 1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하고 마무리합니다. 뇌파 진동 명상.
진동을 활용한 또 다른 동적 명상은 목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면서 아랫배를 리듬감 있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명상법은 짧은 시간 안에 뇌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뇌파진동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 런던 대학교와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뇌파진동은 기분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스트레스 완화와 자각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적인 명상보다 우울감을 줄이고 빠르게 수면을 유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추 1번, 즉 두개골과 목뼈가 만나는 부위가 긴장됩니다. 이 부위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목 전체가 뻐근해지고 어깨와 척추까지 굳어 상반신 전체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때 긴장을 자연스럽게 푸는 방법은 아기들이 도리도리 하듯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손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어 새끼손가락 쪽이 아랫배에 닿도록 리듬감 있게 두드리며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심축은 척추가 지나가며 자율신경이 자리한 곳으로 신체 균형과 안정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목을 흔들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높여봅니다. 이때 머릿속이 무겁거나 뜨거운 기운이 느껴진다면 입으로 숨을 내쉬며 그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머리로 흐르는 혈액과 에너지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머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또한 아랫배를 리듬감 있게 두드리면 그곳에 열감이 생기면서 수승화강,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최적의 에너지 균형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완된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파진동 명상은 짧게는 3분, 길게는 20분 이상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뇌파진동을 마친 후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1에서 3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깊어지면서 마음속에 감사와 평화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공, 움직이는 명상. 명상과 함께 내가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은 명상의 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주로 신체의 움직임과 에너지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닙니다. 의식을 집중해 에너지를 느끼고 그 흐름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기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공을 움직이는 명상이라 부릅니다. 기공은 전통적인 명상처럼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체 움직임과 에너지 흐름, 호흡에 동시에 집중함으로써 뇌가 몸의 다양한 감각을 더욱 세밀하게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공이 훌륭한 브레인 스포츠인 이유는 마음을 쓰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공은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따른다라는 이른바 심기혈정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그곳으로 집중되고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감각을 처음 훈련할 때는 손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손에서 따뜻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몽글몽글한 에너지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하며 호흡할 때 마음으로 에너지가 그곳에 모인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마음으로 에너지의 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 몸과 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체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기공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단지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에너지를 자신의 몸이나 특정 부위에만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도 마음의 힘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도 없으며 그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를 보낼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몇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와 인류 전체, 모든 생명체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축복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공은 단순히 에너지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세상과 깊이 연결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집중된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다루다 보면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인간, 자연, 우주와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 더 큰 생명의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공 동작을 추천합니다. 이 동작을 통해 에너지 감각을 키우고 기공이 선사하는 몸, 마음, 호흡의 깊은 조화를 직접 경험해보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충전 걷기. 에너지 충전 걷기는 자신의 걸음걸이와 호흡,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안하게 서서 팔은 자연스럽게 옆구리 옆에 늘어뜨립니다. 이때 손바닥의 방향이 중요한데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도록 펼칩니다. 나는 이 동작을 손바닥을 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과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자세가 안정되며 에너지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로 리듬감 있게 걷습니다. 터벅터벅 걷지 말고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감각에 세심하게 집중하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통해 기운이 들어와 온몸을 순환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걷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유지하되 발걸음과 손바닥, 온몸에 흐르는 에너지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호흡을 더하면 에너지의 순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걸음을 걸으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세 걸음에 맞춰 입으로 내쉽니다. 익숙해지면 네 걸음, 5걸음으로 조절하며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호흡 패턴을 찾아 연습해보세요. 기공 스캇. 기공 스캇은 앉았다 일어나는 단순한 하체 근력 운동을 넘어서는 강력한 수련법입니다. 상상력, 호흡, 에너지 감각을 결합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신체의 힘을 기르면서 동시에 내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공 동작입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안하게 선 뒤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양팔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리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혀 스쿼트 자세로 내려갑니다. 이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반원을 그리듯 자연스럽게 양팔을 옆으로 펼칩니다. 손바닥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모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서면서 두 손을 몸의 중심으로 모읍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에너지를 땅으로 밀어내는 듯한 동작을 취합니다. 이때 몸의 중심인 단전에서부터 에너지가 강하게 뿜어져 나와 하체를 통과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일어날 때는 마치 로켓이 에너지를 발사하며 솟아오르듯 에너지의 힘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오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며 에너지가 다리와 골반을 통과하면서 뼈, 관절, 힘줄, 인대,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스쿼트 자세로 내려갈 때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는 입으로 내쉬며 에너지가 몸을 순환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보기에는 단순한 스쿼트 변형 동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상상, 감각, 신체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뇌의 자연치유 능력과 창조력을 극대화하는 기공 동작입니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브레인폰을 켜라 중에서